막 수천만 원 막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사기 아니야? 뭐 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을 말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벌어도 세금 30만 원밖에 안 내. 저는 작년에 경정 청구를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네. 1,000만 원을 네. 환급받았거든요. 네. 너무 충격받았어요. 경정 청구는 쉽게 말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걸 청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최근 5년 거만 가능해요. 그 5년이 넘어가면 이제 못 받아요. 그러면 5년 이내에 내가 잘못된 세금을 이제 청구를 하면 환급을 해주는데 이걸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이제 잘 몰라요. 검토 비용은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됐건 누가 됐건 한번 검토 받는 것도 맞아요. 괜찮은 것 같고 사실 막 수천만 원 막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뭔가 사기 아니야? 뭐 불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을 말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막 환급 받는 게 전혀 불법 아니다. 다른 거 절세하는 방법 또 얘기해 주세요. 현금 영수증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현금 영수증을 이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이 두 네네네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아무래도 요새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직장인 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소득공제용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결론을 말하면 소득공제용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공제해준 항목이거든요. 즉 이거를 지출증빙용이 아니라 소득공제용으로 하면 이거 세무사사무소 몰라요. 다 누락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공제용으로 체크를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해야 지출증빙으로 돼요. 해야겠다. 그 뜻 자체가 지출증빙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자들이 이 사업상 지출임을 증빙한 용도다라는 뜻이거든요. 반면 소득공제는 직장 연말정산 중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는데 그 소득공제용이다 라는 뜻이고 그래서 무조건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출증빙용으로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직원들 고용할 때도 또 세금 전략하는 방법 있죠. 있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자영업자 원래 사장님들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전혀 그런 뜻 아니고 그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는 세액제도가 있는데 사대보험 직원을 내가 두면 내가 네. 그 직원을 뒀다는 이유만으로 네. 세금을 수도권의 경우에 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노인분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이런 분들 뽑으면 1,45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면 인건비가 예를 들면 네, 네, 뭐 3천만 원이 지급이 됐다라면 그 3천만 원은 따로 비용 처리도 되고요. 추가로 그냥 세금을 내가 예를 들면 낼게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있다. 그럼 이 부분을 뽑았으면 그냥 뽑았다는 이유만으로 1,450만 원을 빼줘요. 그러면 550만 원만 내면 되는 꼴이 되는 네,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무조건 이거 챙기셔야 돼요. 4, 5년 전에 네. 이걸로 해서 네. 2억 5천 정도 세이브 시켰어요. 그거에서 이제 추가로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중에 육아에서 복직한 분이 계시거나 네. 그러면 또 정규직 있으면 여기서 또 추가로 1,300만 원을 또 공제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만 받아먹고 장사에만 빠진 사람 모른다니까.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또 3년 동안 받을 수 있거든요. 유지하면. 그래서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사장님들이 4대 보험을 네네. 계속 내고 물론 우리도 이제 나중에 연금 받겠지만 네. 혹시 또 이것도 절세하는 방법도 있어요? 절세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뭐 두루마리 화장지요? 두루마리 지원금 아니고 아,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는데 네. 요건을 갖춘 근로자들을 이제 네. 고용하면 4대 보험 중에 뭐 4대 보험이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국민연금 고용에 대해 80% 최대 오. 3년 동안 오.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로자 사업주.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 그거를 은근히 또 해당이 되는데도 놓치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 이거- 그리고 이제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또 섞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 직원을 내가 이제 밥을 이제 사준다.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지 않는 식대를 내가 주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이 20만 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줄겠죠. 뭐 예를 들면 직원이 출퇴근을 자기 자차로 한다. 차량 유지 보조금을 이제 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또 20만 원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직원이 출산을 했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육아를 네, 하고 네, 있으면 네. 보육수당 또 20만 원 줄 수 있어요. 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20만 세이브하면 내가 60만 원을 뭐 세이브를 와. 한다고 하면 그만큼 내 부담, 그분 부담, 4대 보험료 세이브. 대박. 그럼 창업시 또 지원 혜택 같은 세제 혜택 같은 거 얘기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식점에 진짜 깡패 같은 규정이 있어요. 음식점은 예를 들면 한식당, 뭐 중식당, 네, 네, 네. 외국식 하시는 분들, 뭐 베이커리, 분식집 엄청 많잖아요. 네. 방금 언급해드린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느끼기엔 음식점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게 다 다른 업종이거든요. 창업 가면은 세계 최초로 그 업종을 창업을 해줄 수 있거든요. 딱 한 번만.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업을 한다. 광고 대행업 하시는 분들 그 광고 대행업 처음 할 때 딱 한 번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다른 내가 뭔가 마케팅을 열 때는 사업자를 다시 내도 이 감면 혜택이 없거든요. 근데 음식점은 내가 한식당 하다가 네. 이 잘 돼. 일식도 해볼까? 잘 돼. 베이커리도 해볼까? 네. 분식 해볼까? 다 100% 감면. 다 100% 해준 네.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5억 이렇게 벌었다. 예.
다 100% 갑니다. 이게 정말 깡패 같은 규정이거든요. 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깡패네요. 네. 한 번만 한 줄 알았네.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 이게 다 하나의 음식점 업이니까 한 번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간이 사업자, 네. 일반 사업자가 있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일반 과세자로만 네. 하잖아요. 근데 간이 사업자로 먼저 시작하는 게 좋죠.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래요.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 차이는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징은 일반 과세자보다 간이 과세자의 부가세가 일반적으로 낮아요. 훨씬 낮아요. 네. 음식점으로 따지면 음식점은 매출액의 1.5%만 세금을 내고 근데 이제 일반 과세자는 10%를 부가세죠. 세금을 내죠. 네. 더 나아가서 간이 과세자는 사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서 1.2% 세액공제를 또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간이는 거의 매출액 0.3% 정도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이유는 너는 영세한 사업자로 맞아요, 내 인정해주니까 맞아요. 너는 좀 더 네. 잘해줄게.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물론 한도는 있어요. 한 10억까지이지만 10억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1.2% 하면 매출액 0.3%. 그러면 내가 1억을 벌어도 세금 30만 원밖에 안 내. 부가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간이가 웬만한 깡패다. 간이로 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단점은 환급이 안 돼요. 일반 과세자 환급이 되는데 여기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 크면 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래도 여기서 끝날 게 아니에요. 일반 과세자로 내가 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 일반을 유지할 게 아니라 만약에 간이로 전환되는 게 어쨌든 좋단 말이에요. 영세하면. 기준이 참고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그럼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전환이 될 건데 막 전환이 되면 내가 환급받은 거 대부분 또 추징이 돼버려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어차피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간이로 내서 세금 조금 냈은 게 더 좋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비교를 잘 해보면 대부분 간이가 유리한데 이때 포인트는 간이로 낼 때 전환을 하는 게 다음 해 7월 1일 날 전환이 돼요. 내가 사업자를 냈을 때 다음 해 7월 1일 날 전환이 되니까 판단 기준이 내가 그 전해 연매출이잖아요. 그러면 12월 날 내가 예를 들면 창업을 할 거야. 근데 만약에 12월에 창업하면 바로 다음에 7월 1일 날 전환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6개월, 7개월만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네. 반면에 내가 한 달만 좀 뭐 몇십 일만 참아서 네, 1월 달에 1월 개업을 했다. 그럼 이분은 극단적으로 월 1억을 벌어도 이제 12연으로 했어요. 12억을 벌어도 어쨌든 이 다음에 7월 1일 날 일반으로 전환돼요. 그러면 1년 6개월 꽉꽉 채워가지고 채워서 0.3%막 이렇게 내니까 와. 이걸 무조건 웬만하면 하반기 하실 분들은 상반기 하는 게 좋다. 근데 종소세는 똑같은 거죠? 종소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간이로 내고 종소세 또 창업감면을 받는 거예요. 아, 너무너무 좋고 대표님 같은 분들이 지금 장사하는 건물주대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좀 코칭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늘 대표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전달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강의 때는 정말 대표님들한테 한 분 한 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꼭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진짜 세무사님은 찐이 진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에 좋은 걸 베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전달이 잘 돼서 이런 분들이 나필이 나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